그러면 이어서 교재 225쪽에 160번을 보죠. 역시 하자에 관한 문제인데 틀린 걸 골라라 그랬죠. 자, 지문 1번을 보면 첫째 줄에 이제 증액 경정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응? 그죠? 그러면 먼저 이 문장을 보려면 증액 경정 처분이라는 거는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당초 처분이라고 그러. 맨 처음에 어떤 처분을 했어. 당초 처분을 했다가 행정청이 야, 이 당초 처분 이거 너무 조금, 그러니까 법에 어긋나게 너무 조금 부과했어. 잘못 부과했어. 그래가지고 이거 없애고 더 원래 거에다 더 붙여서 더 많은 액수의 처분을 다시 하는 거야. 그래서 용어 자체가 증액이란 건 알 거고 경정은 고칠 경 바를 정. 그러니까 처음에 거 잘못돼서 고쳐서 다시 부과하는 거지. 늘려서. 근데 증액경정 처분의 이 단어가 보이면 앞에 거는 소멸시켜 버리는 거야. 응? 근데 여기 문장을 보면 이 당초 처분에 무슨 당초 처분함에 있어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대. 그러니까 내용의 하자는 아니고 당초 처분하는 데 있어서 절차의 하자가 있었대. 응? 그럼 이거 하자 있는 당초 처분이었지? 근데 이거는 소멸된 거라고. 그지? 그래서 자 1번에 보니까 절차적 하자가 있는 당초 과세 처분이 있었는데 증액 경정 처분을 했대. 그러면 그 당초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그러면 두 번째 줄에 당초 처분은 어떻게 됐다고 파악한다? 당초 처분은 어떻게 된 거야? 소멸시켜 버린 거야. 응? 그러면 당초 처분의 이제 내용의 하자라면 내용의 하자는 일이 승계될 수 있어. 근데 절차상의 하자는 승계될 여지가 없는 거야. 당초 처분은 소멸되어 버린 거니까.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이 지문을 풀 때 당초 처분의 절차적 하자인데 당초 처분은 소멸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당초 처분에 있었던 절차적 하자도 승계될 게 없어진 거야. 승계될 사항이 없는 거라고. 응? 따라서 승계되지 아니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승계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어떻게 파악한다? 당초 처분은 소멸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응? 그래서 근데 이거 나중에 공부하는 감액 경정 처분은 당초 처분 소멸시키지 않는 거죠? 나중에 또 얘기를 하고. 자, 1번 맞습니다. 2번은 아까 공부했던 거죠. 자,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내부위임. 내부위임 받으면 그 위임받은 하급기관은 누구 이름으로 해야 정상적인 거지? 위임한 상급기관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둘째 줄에 누구 했대? 자기 이름으로 했대. 자기 이름 또는 뭐 자기 명의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거 뭐로 본다? 무효. 그지? 그래서 결론은 무효다. 맞는 거야. 알겠죠? 네. 그 다음에 3번은 뭘 물어보냐 했더니 마지막 줄에 하자 치유에 대해서 묻고 있어. 치유됐다고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 묻는 거지. 그러면 자 치유는 취소 사유인 하자 있을 때를 전제로 해. 그럼 첫째 줄에 보니까 국민한테 세금을 부과할 때 고지서로 보낸단 말이야. 근데 고지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그 일부 빼먹고 보냈대요. 기재를 안 하고. 그치? 그러면 세금 부과 처분은 그 취소 사유 있는 하자가 있는 세금 부과 처분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어쨌든 읽어보자. 고지서에 뭐 과세 표준이니 세금액 산출 근거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럼 이 첫째 줄까지 뭐 요거 위법이야. 세금 부과 처분, 과세 처분은 위법. 근데 위법 정도는 취소 사유. 응? 그런데 이제 첫째 줄 끝에 행정관이 최종 세금 부과 처분 내리기에 앞서 먼저 보내준 문서가 있대요. 상대방한테. 세금 부과하기에 앞서 보낸 둘째 줄 과세 예고 통지서에 뭐 과세 표준과 세금액 산출 근거 등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다면 그러면 상대방 납세자인 국민으로서는 어떻게 돼? 자기한테 어떤 과세 표준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금액을 산출해서 자기한테 부과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상대방은. 그러니까 봐. 원래 정상적으로 했다면 예고 통지서에도 뭐 근거상 다 기재하고 해서 보냈잖아. 그리고 최종 세금 부과 처분하는 고지서에도 다 필수사항 기재했어야 이제 완전히 정상인데 과세 예고 통지서에는 기재를 했는데 최종 세금 부과 처분하는 고지서에는
기재사항이 좀 빠져 있어도 그 앞서 보낸 예고 통지서를 보고 상대방은 다 알 수 있게 되었다면 마지막 최종 고지서에는 좀 빠져 있었더라도 그 빠진 게 위법이긴 하지만 그 정도의 흠은 앞에 보낸 걸 통해 상대방이 다 알 수 있게 되었다면 치유된 거로 인정해 줄 수 있다. 치유된 거로 인정이 되면 그 최종 세금부과 처분은 처음부터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그렇다면 무슨 단어가 중요하냐면 셋째 줄 끝에 납세 의무자가 이 세금부과 처분에 대해서 이거 위법이야. 응? 그리고 불복 소송으로 제기할지 여부, 불복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불복을 신청하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다. 이런 사정, 이런 사정이. 그러면 앞서 보낸 예고 통에 다 기재돼 있어서 이거 세금부과 처분이 이러해서 위법이다라고 왜 위법인지 주장하고 하는데 전혀 그 소송 제기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았다면, 그지? 지장받지 않은 이유는 뭐야? 상대방이 지장받지 않은 이유는 자기한테 세금 부과하는 근거 이유 앞서 보낸 예고 통지서에 다 써 있었기 때문에 최종 세금부과 처분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하는데 전혀 지장을 받는 게 없었대. 그렇다면 최종 과세 처분은 그 위법이 치유되었다. 이렇게 본다는 거야. 치유될 수 있다. 응? 치유 인정한 사례야. 결정적인 건 넷째 줄에 있단 말이야. 응? 전혀 상대방이 불복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았다면 하는 게 핵심이 되는 거죠. 4번 또 나왔다. 이거 명백하지? 문서로 해야 될 처분을 구두로 했다면 무효다. 그지? 맞죠? 그 다음에 5번은 이것도 앞에서 봤던 거지? 원래 훈장 수여받았던 돌아가신 분, 망인이 있는데, 그지? 그 돌아가신 분한테 훈장을 수여했고, 유족은 그 훈장이랑 뭐 이렇게 그 증서 이런 걸 다 그냥 보관만 하는 입장이지, 유족이 상대방이 아니란 말이야. 그지? 그랬다가 친일 행적을 한 사람이다라는 게 뒤늦게 밝혀져서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서운 취소 처분하지? 서운 취소 처분해. 그런데 두 번째 줄 중간까지 보면 이거는 결국 여기까지 놓고 보면 누가 한 거지? 이거 문장 소개는 안 됐지만 첫째 그때 대통령 결재를 거쳐서 서운 취소 결정되고 난 후 이렇게 됐잖아? 근데 여기까지 놓고 보면 원래 이거 서운 취소 처분은 권한자가 누구지? 원래가 대통령이야. 원래가 대통령. 응? 근데 여기 대통령이 처분했다는 말은 안 써 있지만 하여튼 처분하는 원래 권한자는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콤마 뒤에. 그런데 국가보훈처장이 중간에 꼈어요. 응? 그래서 국가보훈처장이 유족한테 서운 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하고 통보를 해줬대요. 이거는 권한 없는 기관이 한 처분으로서 주체상의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서 무효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야. 응?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는 원래 훈장을 줄 때부터 대통령 이름으로 훈장을 줬고, 응? 그 다음에 그 서운 취소가 됐다는 걸 국가보훈처장이 통보를 해주지만 그는 국가보훈처장이 중간에 통보만 해준 거고, 그 유족으로서는 이게 대통령이 행한 서운 취소다 하는 걸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대통령이 서운 취소 처분한 자는 걸 충분히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었대. 그렇다면 이게 보훈처장이 중간에서 이렇게 통보를 해줬지만 이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한 처분이라는 걸 다 알 수 있었다고 봐야 된다. 그러므로 이거는 이 서운 취소 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처분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무효 아니라는 게 판례야. 응? 잘 알아야 됩니다. 응? 이거 몇 번 나왔어 이거. 응? 그래서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처분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처분이 아니라 대통령이 행한 처분이란 걸 다 알 수 있게 돼 있다. 그래서 권한이 있는 자에 대한 처분이다. 응? 그리고 또 여기다 덧붙이면 이거를 서운 취소했다는 걸 유족에게 문서로 개별적으로 꼭 유족은 서운 취소 처분의 상대방도 아닐 뿐만 아니라 뭐 문서로다가 그 유족에게 또 통보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관보에 이렇게 서운 취소 결정이 됐다고 공고하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도 알 수 있게 돼 있다면 이거는 요건을 갖춘 처분으로서 효력이 유효한 거다. 이런 게 판결이에요. 응? 그래서
자, 5번이 답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61번은 했죠? 네, 부관했고 하자만 찾으면 되겠다. 162번도 했고 163번 안 했죠? 161번 했어요? 1번은 했고 162번은 안 했어요? 인허가 또 간만에 인허가 부분 보죠. 예. 자, 기억번의 키워드는 인가. 자, 인가. 우리 이거 공부해보죠. 허가하고 인가. 자, 허가는 법에서 이거 개인들이 어떤 행위를 하려면 허가받고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허가를 받고 해야 그 행위가 유효가 된다는 거야? 아니면 효력은 유지되는데 허가 안 받고 하면 처벌이 된다는 거야? 어떤 거야? 허가는 개인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적법이냐 아니냐, 적법 요건일 뿐이야. 응? 적법 요건. 따라서 허가 안 받고 하는 행위, 무허가 행위는 어떻게 돼? 허가 안 받고 하는 행위는 유효, 행위도 유효입니다. 다만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처벌 대상이 되는 것뿐이야. 응? 처벌 대상 될 뿐. 무허가 행위도 유효, 다만 처벌 대상이 될 뿐. 법 위반 행위 했다고. 그런데 인가, 특허도 그런데 인가는 개인이 하는 행위가, 여기 나오면 이제 기본 행위라고 그러잖아. 개인들이 하는 행위. 행위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유효 요건입니다. 유효 요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야. 따라서 어떻게 돼? 인가 받고 해야 될 행위를 인가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 이거 줄여서 행정기관에 신청해서 인가 받아야 되는 행위, 인가 안 받고 하는 행위를 무인가 행위라고 표현하면 무인가 행위는 어떻게 돼? 무효야, 무효. 응? 효력 자체가 발생이 안 돼. 무효. 그리고 정반대로 이거는 법에서 인가 안 받고 했으니까 처벌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 대상으로는 안 해요. 인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인가 받아야 될 개인들의 행위, 기본 행위가 아무 효력이 안 생긴다는 걸 뜻할 뿐입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 그러면 지금 기억, 인가는 첫째 줄에 힌트를 줬네. 인가를 받아야 될 대상이 되는 개인들의 행위, 기본 행위는 인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하는 인가는 개인들이 하고자 하는 기본 행위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써준 거지. 맞는 거야. 맞는 거고. 그러므로 인가를 받지 않은 기본 행위는 그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응? 기억 5예요.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아무 효력이 없어요. 맞아요. 기억번. 그 다음에 니은번은 우리가 익숙하다. 무슨 단어가 나왔어? 부당하게 짧은 기간. 응? 뭐가 한 두 가지 물어본다 그랬어. 부당하게 짧은 기간을 붙인 경우 그 기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럼 그 짧은 기간 끝나면 효력이 없어진다는 효력이 존속기간을 정한 게 아니라 그 짧은 기간 지날 때마다 계속 조건을 바꾸면서 갱신해주기 위한 그래서 붙인 거다. 그지? 조건의 존속기간 정한 거다. 그지? 그 다음에 그러나 아무리 짧게 붙인 거라도 그게 계속 갱신이 되려면 그 기한 끝나기 전에 갱신하다는 신청이 있어야 되고 기한 지난 다음에 갱신하다 신청하는 건 새로운 허가 내달라는 신청밖에 안 돼요. 그거 묻는 거야. 그러면 니은은 자, 부당하게 짧은 경우 첫째 끝에 허가의 효력 기간이 아니라 허가 조건의 존속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콤마 뒤에. 그런데 여기 뭐 물어봤어? 그 짧게 붙여놓은 기한 몇 번을 계속 갱신을 해줬대. 그래서 이제는 전체를 통틀어 보면 부당하게 짧은 기한이 아니게 됐대.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또 갱신하려고 신청하면 또 연장해줘야 될 의무 있어? 충분히 이제 기간이 충분하게 됐다면 그 다음에 또 갱신해달라고 신청 들어오면 갱신 거부할 수도 있다. 그지? 그래서 셋째 줄에 이제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면 더 이상은 갱신을 거부할 수도 있다. 즉 기간 연장 불허가 할 수도 있다. 갱신 거절할 수도 있다. 응? 맞는 거죠? 기억나죠? 그 다음에 디귿번의 키워드는 첫째 줄 끝에 뭐가 나왔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있고 난 후.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먼저 또 머릿속에 또 기억해야 되는 거야. 자, 여기 보니까 이게 재건축 조합이잖아. 그러면 재건축 조합 설립을 인가하는 행정조치는
표현은 인가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인가 아니지? 뭐야 이거? 특허. 응?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특허. 일단 그건 항상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근데 행정청의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나오기 전에 조합원들이 모인 조합원 총회에서 뭐 했대? 무슨 결의, 조합, 총회 결의가 있었다 그러지? 거기 뭐 무슨 표현을 했어? 두 번째 줄에 조합 설립 결의가 있다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에도 공부했지만 시간적인 순서로 놓고 보면 조합원들이 모여서 조합, 여기 뭐랬지? 조합 설립 결의. 이 조합을 설립키로 총회에서 통과시킨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신청. 응? 그래서 행정청이 조합 설립 인가. 네, 신청은 이렇게 돼요. 신청을 들어가서 행정청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내줬어요. 자, 그런데 하자는 어디에 있대? 조합 설립 결의에 여기 하자가 있었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지나기 전이라면, 이 뒷단계로 가기 전이라면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면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조합 설립 결의를 대상으로 당사자 소송이라는 행정소송으로 무효로 판결해달라고 소송을 할 수 있어. 근데 하자가 있었는데 이미 2단계를 지나서 행정청이 조합 설립 인가 처분까지 내려주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 이 조합 설립 결의라는 것은 최종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받기 위한 절차적 과정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에 하자가 있더라도 2단계까지 나간 뒤에는 이제 이거 갖고 소송할 수는 없고 이 최종 행정청이 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해달라 이런 항고소송으로 싸워야 된다. 이거지? 처분을 다투는 거니까. 따라서 자 첫째 줄 물어보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있은 후 소송으로 싸우려 그런다. 응? 뭘 갖고 싸워야 된다? 조합 설립 결의 하자 있더라도 조합 설립 결의를 갖고 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 최종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대상으로 싸워야 된다. 응? 그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취소해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왜 이거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취소해달라고 하느냐?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는데도 인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지? 이렇게. 그래서 예. 그래서 둘째 줄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있고 난 뒤에는 둘째 줄 조합 설립 결의를 하자를 이유로 조합 설립 인가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민사소송인 조합 설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으로 다투어야 된다. 반대로 설명이 됐어. 응? 즉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뭘 싸워야 돼? 조합 설립 인가를 다투어야 됩니다. 응? 그걸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되고 민사소송으로 조합 설립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이것도 원래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당사소송으로 다투어야 돼요. 근데 하여튼 한 가지만 하자.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있고 난 뒤에는 뭘 다투어야 된다고?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다투어야 된다. 응? 그래서 틀렸고. 자, 리을은 첫째 줄 개인 택시 운송 사업 양도 양수. 그지? 이게 문제야. 그 문제가 뭐냐면 A라는 사람이 개인 택시 면허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B라는 사람한테 개인 택시 면허 넘겼어. 그지? 그래서 이제 B라는 사람한테 개인 택시 면허가 넘어갔는데 응? 뒤늦게 양도한 전 개인 택시 면허 받은 자에게 개인 택시 면허 취소할 사유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미 넘어간 뒤에도 양수인에게 넘어간 개인 택시 면허를 양도인의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로 개인 택시 면허 취소할 수 있다. 응?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돼? 맞네.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양소양 개인 택시 운송 사업의 양도 양수 당시에는 양도인에 대한 면허 취소 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원인 되는 사실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가능한 처는 그 후 발생한 운수한 면허 취소, 양도인의 운전면허 취소에, 그러니까 양도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돼 버렸다면 양수인에게 이미 넘어간 개인 택시 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 응? 근데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런 사례 있었지. 우리가 이제 법률 유보 공부할 때 양도인에게 음주운전이라는 사실만 있고 아직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전이라면 개인 택시 면허 취소 못 하잖아.
운전면허가 취소돼야 개인택시 면허 취소. 그러니까 그 얘기 여기 쓴 거야. 셋째 끝에 보면 개인택시 면허 취소할 수 있는 사유 괄호치고 양도인의 운전면허가 이미 취소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양수인에 넘어간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는 거죠. 응? 그래서 맞고. 리을은 아이야. 첫째 줄에 딱 나눴다. 개발 제한 구역 단어가 딱 보여. 개발 제한 구역 나오면 무조건 다 재량행위야.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뭐 건축을 하든 개발 행위를 하든 뭘 허용하는 건 다 재량행위야. 소위 이거야. 개발 제한 구역 안에 뭘 허용하는 행위는 소위 예외적 허가라고 부르는 거잖아. 원칙은 못하게 금지시키는 게 주 원칙이 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금지 풀어주는. 그래서 이거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의 건축 허가는 소위 예외적 허가 또는 예외적 승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조치로서 보통의 허가와 달리 재량행위. 그럼 끝난 거지 뭐. 뒤에 보면 뭐 요건을 다 갖췄다고 다 해줘야 되나? 아니잖아. 요건 갖췄어도 뭐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응? 재량행위 허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기속행위서부터 쫙 틀려나갔지. 그 다음에 자 비읍은 거기 행정기관이 하는 인가처분. 인가는 개인들이 한 행위의 효력을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공익적 관점에서 검토해서 그 보충을 해가지고 효력이 발생하게 만드는 그 요건이지 인가라는 게. 자, 인가는 인가받아야 될 개인들의 행위, 인가받아야 될 개인들의 기본 행위의 하자를 치유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응? 를 치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가는 기본 행위의 하자를 치유하지 않는다. 그럼 무슨 말이야? 기본 행위의 하자가 있는데 인가받아야 될 기본 행위의 하자가 있는데 이걸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인가를 해줬다 그래서 이 기본 행위가 무효였는데 인가해줬다 유효로 바뀌는 거 아니다. 그지? 또 기본 행위에 하자 있는데 인가해줬다 해서 이 기본 행위라는 당사자가 기본 행위를 취소 못하는 거 아니야. 취소시키면 기본 행위 없어지면 인가도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뭐야? 첫째 줄에 기본 행위에 하자 있다면 그 뒤에 행정청이 인가를 내줬더라도 그 기본 행위 하자가 치유돼서 적법한 행위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인가는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 행위를 치유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가가 있고 난 후에도 당사자는 기본 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그러면 인가도 대상이 없어졌으니까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비읍은 맞아요.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행정이 여러 가지를 인가 허가 관련해서 뭐 저기 뭐야 저 승계도 저 승계도 냈고 뭐 여러 가지 섞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3번. 예. 옳고 그른 거. 우리 저 변호사 시험은 이거 좋아하더라고. 한 대여섯 개 지문 넣고 OX. 자, 자, 기획법. 첫째 줄 과세 처분 있고 이후에 뭐였대? 근거법률 위헌 결정. 이게 일단 핵심이다. 그것도 그러면 세 가지야, 세 가지. 과세 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근거법률 위헌 결정이 있고 그렇다면 핵심 단어가 어디야? 그 다음에 그 뒤에 그럼 이 과세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라 하더라도 취소 사유니까 효력이 있다. 너 왜 안 따라하고 뒤에 뭐야? 체납 처분 등 강제 집행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이거 못하는 거지? 그렇다면 셋째 줄 위헌 결정 이후에 이 위헌 결정 이후에 세금 안 낸다고 강제징수 착수할 수 없습니다. 하면 무효고. 응? 그럼 셋째 줄에 위헌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 이 세금 강제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 처분에 착수하거나 속행할 수 없지요. 응? 이건 위헌 결정이 있고 난 이후에 강제징수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위헌으로 결정난 법을 실현시키는 데 대해서 안 된다는 거야. 이거 할 수 없고 만약에 했다면 뭐야? 이건 무효다. 이게 판례야. 그죠? 아는 거지? 기억번 틀렸어. 그래서 그죠? 네. 그 다음에 니은은 뭐야? 응? 자, 이거야. 이거 두고 보자. 아까 한 거지.
어떤 법률이 있고 법률에 따라 처분을 했다. 누구한테 처분을 했다. 그지? 그런데 처분을 하고 난 이후에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이 내려졌다. 응? 위헌이라고 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 처분은 무효냐 취소냐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처분의 위법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는 어느 때 기준으로? 처분할 당시를 기준으로. 처분할 당시에 법률이 위헌인지는 명백하지 않잖아. 그죠? 그럼 봐. 3번, 님 봐요.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명백하지 않다. 응?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 내리기 이전에 어떤 법률의 법률을 집행한 처분이 있는 경우 어떻게 돼? 그 처분은 어떻게 돼? 무효라는 얘기야. 취소 사유라는 얘기야. 취소 사유다. 그 처분은 마치 이제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위헌으로 결정난 법을 집행한 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근거 법률 없이 처분한 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서 하자가 중대하다고는 할 것이나 처분할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명백하게 하자가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서 무효까지는 아니다. 그 얘기를 말 바꿔서 온 건데, 그렇지? 따라서 넷째 줄에 취소 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으면 무효 사유. 그러니까 취소의 전제가 될 수 있을 건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응?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말만 바꿔.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까지는 아니다. 우리 아는 내용인데 말을 조금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처분 후 근거 법률 위헌 결정이 난 경우, 응? 그 처분은 중대한 하자는 있다나 명백하지는 않으니까 취소할 뿐 무효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 디귿은 O, 리은 O, 리을은 리을은 좀 우리 구급 시험에는 내기가 힘든 거다. 이게 헌법 소원 청구하는 건데, 자, 디귿은 행정 처분에 대한 소송 절차. 그러니까 행정소송,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이 적법하냐 정당하냐 이것만 주장하고 판정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근거 법률의 헌법의 적합성까지도 심판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승복 못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주체인 행정청도 넷째 줄 근거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가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응?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 있잖아. 어떤 법률의 근거에서 처분이 행해지고 난 후, 처분이 행해지고 난 후 A한테 처분이 행해졌어. 근데 A는 이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 소송하면서 왜 취소해달라고 주장해? 이 법률이 위헌이기 때문에 이 위헌인 법률을 집행한 이 처분은 위법이다. 그러면서 소송을 내고 그러면서 이 법률이 위헌인지는 법원이 이 소송은 법원이 하는 거잖아. 근데 법률이 위헌인지는 헌재가 결정하는 거니까 이거 근거가 되는 법률 위헌이라고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소송 당사자인 원고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야? 피고인 행정청도 뭐야? 그러니까 셋째 줄에 당사자 처분의 당사자가 셋째 줄 당사자가 처분의 상대방이지. 상대방도 뭐야? 헌재에 위헌이라고 가려다 근거법률 위헌이라고 신청할 수 있고 또 행정청도 뭐야? 근거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 제청할 수 있고 이게 핵심이야. 그치? 둘 다 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근데 위헌 여부 신청은 누구만 해? 누구만 하는 거야? 마지막 다섯 줄에 헌법재판소부 68조 2항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하여튼 이걸 줄이면 셋째 줄에만 밑줄 쳐.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셋째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도 헌법재판소에 이 근거법률 위헌이다 판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그죠? 또 셋째 줄 행정청도 이 근거법률 위헌인지 좀 불분명하다. 이거 위헌인지 가려달라라고 헌재에 신청할 수. 이게 핵심이야. 당사자도
행정청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 가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응? 이거 우리 구급시험에서는 잘 안 나올 거예요. 응? 그 정도로 줄이고. 그 다음에 리을번의 앞에 두 줄은 그냥 읽어보자. 뭐 말하는 거야? 리을번의 위에 두 줄은. 우리 행정공무원은 어떤 법률이 위헌인지 심사 판단할 권한이 없다. 응? 맞는 얘기죠? 어떤 법률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원이 판단할 권한이 있는 거야. 응? 공무원이 마음대로 이건 위헌이라고 생각해. 우리 적용 못해. 이거 못하잖아. 맞는 얘기고. 그래서 두 번째 끝에 근거가 된 근거 법률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 선고되더라도. 그치? 그러면 이거지, 이거. 공무원은, 행정공무원은 법률이 일단 있는 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응? 그래서 처분을 했는데 처분이 있고 난 후 처분 이후 어떻게 됐어? 법률. 처분 이후 이 법률 위헌이라고 결정 선고됐대. 위헌 결정 선고.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이 처분은 하자가 있는 위법한 것인데 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 이렇게 되더라도 여기서 뭘 물어보고 있지? 이 법률을 집행한 공무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지. 이거 위헌으로 결정난 건 나중 일이고 위헌으로 결정나기 전에는 효력 있는 법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그대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 집행한 공무원에게 잘못,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응? 그래서 결국 셋째 줄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서 위헌 결정 선고되더라도 그 법률조항 집행한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집행을 오히려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고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응? 그러면 처분이 위법이니까 취소 소송, 이게 취소 대상은 되지만 그 위법한 처분 때문에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은 위법만 갖고 안 되잖아. 집행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이 있지. 고의 과실이 인정이 안 되니까 배상 책임까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응? 그 위법한 처분 취소 대상만 될 뿐 손해배상 책임까지는 안 생긴다는 얘기지. 그래서 셋째 줄 그 근거가 된 법률 위헌 결정 선고돼도 공무원에게는 고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됐죠. 자, 그 다음에 가볼까요? 164번도 안 풀었죠? 인가. 자, 첫째 줄 1번. 이거는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아닙니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 조합원들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조합을 설립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행정청 이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거 승인해 주세요. 그래서 행정청이 니네 조합 설립하는 위원회를 조합 설립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 승인한다. 그럼 여기서 승인한다는 말의 뜻은 인가해 준 거래요. 인가. 둘째 끝에 인가에 해당. 응? 조합 설립 추진위원, 그러니까 제목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는 처분은 인가라는 조치다. 응? 그 다음에 또 나왔다. 2번. 뭐가 중요한 단어야? 첫째 줄.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있은 후. 이거 중요하지. 인가 처분이 있고 나면 이제 뭐 갖고 싸워야 돼? 최종 인가 처분을 대상으로 싸워야지. 그에 앞서 있었던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 이거 갖고 소송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러면 뭐 갖고 싸워야 된대? 응? 첫째 줄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무효 확인을 해달라고 청구하기 위해서는 직접 항고 소송의 방법으로 확인을 구할 수 없으며가 아니지.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대상으로 무효 확인 청구를 하든가 해야지. 셋째 줄에 조합 설립 결입 이거를 따로 떼서 소송할 아무런 이익은 없다야. 그러니까 줄이면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있고 난 후에는 뭐 갖고 싸워야 된다?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항고소송으로 싸워야 된다. 그 전에 있었던 조합 설립 결의를 그 부분만 따로 떼서 소송하는 건 안 된다. 그치? 그래서 2번이 X가 된 거지. 응? 그렇죠? 머릿속에 남는 거 뭐 있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있고 난 후에는 조합 설립 인가 처분만 갖고 싸워라. 그 전에 있었던 조합 설립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서 소송하는 건 안 된다. 응? 그 다음에 3번 쉽다. 첫째 줄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이게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인가다 특허다. 특허다. 즉 셋째 줄에 설권적 처분,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 꼬로 특허. 응? 그래서 4번은 사립학교에 임원으로 취임한 걸 승인하는 게 전형적인 임가의 사례지. 응? 사립학교에 임원으로 취임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승인해 주는 거. 이거는 인가다. 그지? 둘째 때 인가. 맞는 이 전형적인 인가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65번 하자. 이제 나도가 기억나온다. 1번 어때?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이 무효라면 이 말이지.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 이게로 철거 명령이 무효라면 그의 후속 행위도 당연히 다 무효다. 그지? 그 다음에 맞고 2번. 2번도 이제 익숙해. 2번은 어디에 포인트야? 첫째 줄에 이제 세금부가 처분이 먼저 있었다는 거지. 처분이 먼저 있고 근거법률위원 결정이 나중에 나왔다면 그러면 그 처분은 취소사유인데 위원 결정이 있고 난 후에 너 왜 세금 안 내하고 강제징수 착수하는 건 허용되지 않고 했다면 무효다. 이미 알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두 번째 줄에 핵심은 위원 결정 이후에 체납처분 착수 안 되지?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했다면 무효라는 거고. 3번은 간단하게 자, 불가증력 발생했다면 위헌 결정에 내려졌어도 위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소송기간 지났어도 취소하러 송할 수 있느냐? 아니래. 위헌 결정에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다. 영향 미치지 않는다. 응? 소송 못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미친다. X죠?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됐네요. 4번은 무슨 단어가 키워드야? 환경영향평가를 아예 안 거쳤대. 그럼 물어본 게 맨날 무효다 아니다 이거 무효. 응? 안 거쳤으면 무효. 익숙하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166번 옳은 거. 자, 1번 하명의 대상은, 하명이 뭐냐면 의무부과야. 그 물어본 건 행정기관이 의무부과하는 거에,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데 의무부과의 대상이 되는 건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만, 개인들의 행위 중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것만 의무부과 대상이 되느냐, 아니면 무슨 거래 계약을 맺는다든지 이제 권리 의무가 발생되게 하는 행위, 법률 행위도 의무부과 대상이 되느냐 이거지. 응? 예를 들면 하명의 대상은 주로 사실행위가 많아. 이 산에 올라가지 마라, 입산 금지, 응? 이 길 건너지 마라, 무단횡단하지 마라, 이거 다 사실행위야. 그냥 일정한 사실상의 결과만 있는 거지 누군가에게 그 행위 자체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목적의 행위는 아니거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약을 거래하지 말아라, 응? 뭐를 요새 같으면 자가검사 키트 무슨 인터넷 온라인으로 판매하지 말아라. 이거 판매 거래 계약 금지시키는 거야. 이 거래 계약 같은 게 법률행위야. 그러면 의무부가 하는 대상은 사실행위도 의무부가 대상이지만 법률행위도 의무부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뭔가 자가검사 키트 온라인에 판매 금지시켰단 말이야 얼마 전에. 이런 거래 계약을 금지하는 것도 되거든. 그러니까 사실행위의 한정된다. X. 사실행위뿐만 아니라 뭐도 돼. 법률행위 또는 법적행위라 그래. 법률행위 내지 법적행위도 하명의 대상이 됩니다. 응? 그래서 X가 됐고, 자 2번은 갱신해 준다는 말의 뜻이 뭐냐, 이게 핵심입니다. 갱신해 준다는 건 종전 허가와 다른 새로운 허가를 내주는다는 게 아니라 어떤 거야? 종전 허가를 그대로
기간만 연장해 주는 거로 보는 거지. 그러면 종전허가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로 보니까 종전허가의 당시에 법 위반 사실이 있었다면 그걸 이유로 갱신해 준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응? 그게 핵심이야. 그거 맞게 썼나? 갱신해 줬다는 건 종전의 허가를 얻은 자에게 종전에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켜 주는 거지 새로운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줄, 갱신을 해주고 난 뒤에도 갱신해주기 전에 위반 사실이 있었다면 그걸 이유로 갱신해준 허가를 취소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갱신의 뜻 물어본 거예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3번을 보자. 3번을 보면 인가처분이 있고 기본행위가 나와. 근데 하자가 어디에 있대? 기본행위 하자 있대. 그럼 뭐만 갖고 싸울 수 있어요? 상대방. 하자 있는 기본행위만 소송으로 다투어야지. 인가처분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왜 인가처분 갖고 싸워? 그치?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인가처분 갖고 싸우는 거고 기본행위에 하자 있다면 기본행위 갖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기본행위에 하자 있는데 왜 이걸 인가해 줬냐고 그 기본행위에 하자 있다는 걸 이유로 내서서 행정청이 인가해 준 걸 갖고 싸울 수는 없대. 응? 자, 3번의 키워드 기본행위에 하자. 기본행위 하자 있다면 뭘 갖고 싸워야 된다고? 기본행위를 다퉈야 된다. 응? 그런데 뭐래? 기본행위 하자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인가처분을 다툴 이익이 있다? 잘못됐죠. 응? 기본행위 하자 있으면 기본행위를 다퉈라. 인가처분을 갖고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응? 거기에는 기본행위 다퉈서 기본행위 효력 부정받으면 없애버리면 인가처분은 자동으로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굳이 인가처분을 다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3번이 또 X죠. 2번이 답이고, 응? 4번은 자, 소송기간이 이미 지나, 이거 전에 했지? 소송기간 지나서 불가능이 생겼어. 그러면 상대방은 이제 법원에다가 신청해서 취소받을 길은 없어졌지. 그럼 이 사람은 상대방이 어디에다 관심 돌린 거야? 행정청한테. 법원에다 취소 청구할 수는 없게 됐잖아. 그러니까 자기한테 야 행정청 이거 하자 있는 처분 한 거 아니야. 행정청 이거 취소해줘. 근데 우리가 아까 봤지 행정청이 하는 취소는 직권 취소잖아. 직권 취소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직권으로 행정청이 취소할 처분은 재량으로 맡겨진 일이고 상대방 국민에게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 법에 특별한 규정이 신청권이 있다고 규정이 있거나 법 해석상 인정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나 행정적으로 행정청한테 취소나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예요. 응? 그래서 이 문장은 불가증력이 생겼다 법원에 신청 못한다. 그러니까 눈길을 행정청한테 돌려서 행정청한테 야 세 번째 줄 행정처분 변경해줘 신청권 없다. 그런데 문장이 또 틀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불가증력이 생긴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청한테 변경해달라고 청구할 신청권이 없다. 이렇게만 첫째 줄하고 셋째 줄 하면 맞는데 근데 둘째 줄이 또 관건이야. 둘째 줄이 뭐라 그랬대? 법령의 해석상 법에 규정이 있다든지 법 해석상 변경해달라고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대요. 이게 중요하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건 특별한 경우야. 이런 경우에는 신청권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응?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법 해석상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국민한테 변경해달라고 신청권 있다.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원칙적으로는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이 없고 응? 근데 여기는 예외를 든 거야. 있는 경우, 법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 그래서 4번이 또 틀렸고 그지? 자, 그 다음에 167번 했나요? 허가 뭐 이런 거 공부하는 건데 했어요? 안 했어요? 자, 그러면 내용과 사례. 그러면 기억 위에 박스에 기억은 특정한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지 않은 새로운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 관계는 신분이나 지위를 뜻하는 말이야. 신분이나 지위. 응? 그러니까 포괄적인 권리 뭐 하나 예를 들면 외국인에게 귀화 허가해주면 한국인이 돼서 한국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발생하지. 이런 게 이제 포괄적 법률 관계 설정이에요. 신분 지위. 이거 기억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좋지 뭐라 그래요, 우리가? 특허. 설권행위 특허라고 하잖아. 기억은 특허. 니은은 타자의 법률이에요. 자,
뭐 개인들이 다 행위해 놓은 거 마지막 단계에서 행정기관이 검토해서 신청받아 검토해서 공익에 맞나 안 맞나 검토해서 공익에 지장 없는데 승인해주는 보충적으로 효력 발생시켜주는 행위. 이거 뭐야? 인가. 니은의 설명이 보충한다는 말. 보충이라는 단어는 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은 특허, 니은은 인가. 그러면 A번 밑에 뭐야?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아까 뭐라 그랬어?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하는 거. 특허. 그지? 그 다음에 B는 이거는 조합인데 재건축조합 아니에요. 재건축조합만 특허로 보세요. 그 외에 무슨 조합 설립 인가는 인가로 보세요. 자동차 조합, 자동차 사업자 단체 조합. 그지? 이거는 인가 말 그대로. 구별해야 돼. 재건축 조합,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재건축 내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만 특허로 보세요. 그리고 니은처럼 무슨 자동차 무슨 사업자 단체 조합 설립 이거는 인가예요. 인가. 니은 인가. C는 자 무슨 조합이 수립한 사업 시행 계획. 조합이 내용 다 짜왔어. 조합이 내용 다 짜와가지고 요거 승인해달라 시청을 해. 행정력이 계획 승인해준 거. 이건 말 그대로 인가. 응? 가만히 보면 상대방 측에서 내용 다 정해갖고 온 거 아니야? 요대로 하려고 하는데 요거 검토에 승인해달라 이거지? 인가. 디귿번, C번 인가. 그 다음에 D번은 뭘까? 여기는 조합을 따로 안 만들고 일정한 재건축 구역 내에 토지 등 소유자들이 뭐 했어? 그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 시행 인가를 내주면 이거는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마치 뭐 인정해 주는 거야?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해 주는 그런 행위예요. 이거 특허야. 응? 그래서 D번에 인가라고 했지만 즉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조합 아까 조합 설립 인가는 조합에게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위해서는 특허잖아. 근데 요거는 이제 조합을 안 만들고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우리 이렇게 재건축 사업 하겠다고 사업 시행하겠다고 승인해달라 인정해 왔는데 그거는 그 토지 등 소유자들을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그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해주는 특허로 본단 말이야. 특허. 그래서 D번 특허. 알파벳 2번은 앞에서 했었다. 그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머물려면 일정한 체류 자격을 부여받아 머무는데 그 원래 부여받았던 체류 자격을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하게 하고 싶다. 신청 들어서 변경을 해주는 건 특허. 그치? 배웠어. 그러면 기억번에는 기억번이 특허니까 특허에 해당하는 행위 A, D, E. A, D. 1번이 답이네. 그렇지? 그리고 니은에 해당하는 건 인가니까 B번, C번, BC 이렇게 두 개만이고 그지? 인가는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8번 무효로 판결한 사례만 고르래. 아까도 비슷한 문제 있었지? 자, 무효로 판결한 것들. 이제 안다. 기억번 안다. 그지? 환경영향평가 거쳐야 되는데 안 거쳤다. 무효. 그죠? 네, 니은도 알지? 근거 보면 위헌결정 내려지고 난 이후에 강제징수 들어가고 이런 거잖아. 이거 무효지? 니은도 무효. 디귿은 뭐야? 청문 절차 안 거쳤대. 절차하자. 절차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로 봅니다. 디귿은 무효가 아니라 청문 절차 결여 이렇게 절차 결여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 리을은 여기도 두 번째 줄에 보면 뭐라 왔지? 중앙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이게 절차야. 근데 이거 뭐하고?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안 거치게. 이것도 다른 중앙행정기관장의 동의, 그 의견에 따라서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까 뭐라 그랬어? 자문을 거치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에 불과하다. 그 의견을 들어보고 해라. 하여튼 법이 정한 절차를 안 거치고 했다면 하자 있는 처분인데 그 하자 정도는 취소 사유. 그래서 리을도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판결 나왔죠. 아까 비슷한 거. 자, 그 다음에 169번은 건축 허가. 틀린 거.
자, 1번에 힌트가 나왔어. 첫째 줄 끝에 개발행위 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건축허가. 응? 그러니까 건축허가 내주면 다른 법이 정한 개발 허가까지 다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야. 응?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요건은 갖췄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법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 요건까지 다 갖춰져야 건축허가를 내주는 거지. 응? 그러면 다른 여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즉 다른 법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 요건을 못 갖췄다면 건축허가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개발행위 허가 요건 못 갖췄는데 건축허가 내줘버리면 개발행위 허가까지 내준 게 돼버리니까. 그지? 그래서 1번 끝에, 첫째 끝에 두 번째 줄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안 맞다면, 다른 법이 정한 개발 허가 기준, 행위 허가 기준 못 갖췄다면 주된 행위인 건축허가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응?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2번은 뭘 말하는 거죠? 건축허가의 성격이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 수식어가 묻지 않은 그냥 단순한 건축허가는 기속행위. 응? 그럼 어떻게 돼요? 허가 요건이 구비됐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지. 법에도 없는 다른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법에도 없는 사유지만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중대한 공익사항. 중대한이 붙으면 돼요. 응? 중대한 공익사항 필요가 있으면 법이 정하고 있지 않은 사유라도 그걸 이유로 거부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일단 문장이 두 개 됐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중대한 공익사항이 필요가 없대요. 그럼 법이 정한 요건이 있으면 허가 내줘야 되고 법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건 안 된다. 그죠? 이건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3번은, 자 3번을 잘 보세요. 건축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받고 불허가 처분한대. 그러면 미리 두 번째 줄 끝에 당사자에게 통지돼. 이게 당사자에게 통지, 이 통지가 뭐겠어? 미리 통지하는 거니까 뭐야? 사전 통지. 이 문장 속에 자 뜻을 잘 봐야 돼. 그치? 아까 우리 뭐 했어? 신청받고 거부 처분할 때 거부 처분할 거라고 사전 통지해야 돼? 대상 아니라 그랬지? 응? 그거야. 즉 첫째 끝에 신청, 불허가 처분. 이 불허가 처분이 있고 다른 말로 거부 처분이야. 신청받고 거부 처분할 때는 이건 이미 부여된 권리이익을 제한한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이 정한 사전통지, 의견 청취 안 거쳐도 사전통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전통지 해야 된다. X. 그치?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첫째 줄 이거 아까 이거지? 신청할 때 법에 따라 처분 결정해야 되냐? 신청 후 법 개정 시행되면 처분할 당시에 법에 따라야 돼. 이거 묻는 거야. 그럼 첫째 줄 국민이 신청한 후, 신청이 있고 난 후 허가기준 변경, 허가기준 변경 법이 바뀌었다는 말이야. 국민이 신청한 시점과 달리 신청이 있고 난 후 법이 바뀌었어. 그럼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어느 때 법에 따라 결정해야 돼? 신청 당시의 법이 아니라 처분할 당시의 법. 그럼 바뀐 기준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 말은 그래서 셋째 줄 변경된 기준에 따라. 맞습니다. 핵심은 이거야. 신청 후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세 번째 줄 변경된 기준에 따라서. 이게 핵심이죠. 단 두 번째 줄은 요런 경우는 예외로 하고 둘째 줄은 예외. 어떤 경우? 행정기관이 신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는 사이에 법이 바뀌었다. 이런 경우 빼고는. 그지? 만약에 두 번째 줄에 신청을 받아놓고도 수리해놓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청이 허가 여부 결정을 안 내리고 늦추고 있다가 그 사이에 법이 바뀌어버렸어. 이런 경우에도 바뀐 기준에 따라 하면 상대방이 너무 억울해. 이런 경우는 신청 시점의 법에 따라야 되겠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시험 문제는 맨날 원칙을 주로 내요. 그래서 원칙은 신청 후 법이 변경된 경우, 허가 기준이 변경된 후 원칙적으로 변경된 기준, 처분 시에 법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 응? 자, 그 다음에 170번 하자 문제를 했습니다. 하자. 옳은 거 고르래, 옳은 거. 자, 1번 문장이 되게 길어요. 그런데 핵심 단어는 자, 셋째 줄에
자, 주민 대표가 선정하거나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이 말로 기억하세요. 주민 대표가 선정 내지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고 무슨 위원회가 개최되어서 거기서 그 동네 부근에 무슨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통과시키는 결정을 내렸단 말이야. 응? 그 위원회에서 통과시키니까 그거에 기초해서 이제 행정청이 맨 끝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들어설 곳으로 결정했어. 그지? 그런데 어느 지역에 폐기물 시설을 이제 설치하는 결정을 한다는 건 그 지역에 사는 부근에 사는 주민들의 환경 이익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어떤 그 결정을 거쳐서 하도록 법이 정해놨는데 그 취지는 지역 주민들의 환경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그런 규정이라는 거야. 응? 그래서 이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한 것도 아니고 지역 주민이 자기들을 대신해서 대표하는 무슨 전문가를 추천해가지고 그 전문가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의논하고 이런 절차를도 거쳤어야 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여기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하는 거 찬성하는 위원회 결정이 내려졌다면 이거는 법의 중요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무효라는 게 판결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은 그렇고 시험 문제 딱 나왔다면 주민 대표가 선정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고 뭔가 위원회가 의결하고 그걸 기초로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했다면 결론은 무효. 중요한 건 무효입니다. 무효. 마지막 줄에 취소 사유 아니고 무효. 이렇게 두 줄. 주민 대표 포함시키지 않은 채 결정 내린 거 무효다. 이렇게 두 개 다. 두 줄. 두 개 부분. 그 다음에 자 2번은 행정기관이 법이 바뀌었을 때 어느 법을 적용하냐 하는 거거든. 이거 우리 세 가지 전에 공부했는데 세 가지 한번 생각해보자. 자, 우리가 오늘도 공부했어. 자, 국민이 자기한테 이익 주는 행위해달라고 신청. 응? 신청에 의한 처분. 신청받고 처분할 때. 자, 이거 법 바뀐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야. 법 개정. 자, 법 개정됐을 때 어느 법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거거든. 행정청이 어느 법을 적용해야 되냐. 신청할 때 당시의 법과 행정청이 처분 내릴 때 법 그 바뀌었. 그러면 신청에 의한 처분할 때는 어느 때 법? 처분시법. 응? 처분시법을 적용해야 된다. 응? 적용할 법. 응? 그 다음에 위반행위를 해가지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할 때, 응?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시키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을 내릴 때는 어느 때 당시의 법? 응? 위반행위를 할 당시의 법. 응? 행위시법. 상대방 국민이 위반을 할 당시에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 원칙적으로. 응? 그 다음이 여기 이 동그라미 2번처럼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크게 다쳤어. 부상을 입었어. 그지? 그러면 이게 장애 등급을 결정해내서 등급에 맞춰서 뭔가 이렇게 지원금 이게 뭐가 나오지? 등급 결정하는 건 이제 이 사람이 다쳐가지고 치료를 다 맞춰가지고 이제 장애가 발생했다는 게 확정이 났을 것이고 그러면 그 장애가 발생된 시점 장애 입었다는 게 확정난 시점에 뭐가 생기냐면 상대방은 장애연금 같은 걸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치료 끝나고 장애 입었음이 확정된 시점에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생겨. 응? 그렇다면 이렇게 이미 확정된 법률 관계에 대해 행정청이 어떻게 된다?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결정.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결정하는 경우. 처분. 이렇게 말할까? 그래서 이미 확정된 법률 관계가 뭐냐면 장애 입었음이 확정난. 응? 이미
장애 또는 장애 막 이렇게 사안별로 이렇게 나오는데 장애 입었음이 확정. 장애 입었음이 확정됐을 때 확정. 이미 장애를 입었다는 게 확정난 뒤에 상대방이 신청을 한단 말이야. 나 장애 등급 결정해달라. 그런데 신청할 당시에 그 뒤에 신청한 시점과 달리 등급이 바뀌는 쪽으로 법이 개정이 됐어. 그럼 어느 때 법에 따라야 되냐? 요 장애 입었음이 확정됐을 그 당시의 법에 따라 등급을 매겨줘야 된대요. 바뀐 법이 아니라. 응? 그래서 이거는 이거 뭐라 해야 돼? 이게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일정은 이때가 처분시인데 처분할 당시에 바뀐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장애 입었음이 확정됐을 당시의 법에 따라 등급을 결정해 줘야 된다. 응? 그래서 이거는 좀 여기 일단 2번 읽어보자. 장애 키워드 두째 줄에 장애 등급 결정 내리는 거야. 장애 등급 결정. 그러면 이제 포인트는 어느 때 법을 따라서 등급을 매겨줘야 되느냐 이거지? 행정기관이. 그러면 어떻게 돼? 원칙이 뭐야? 두 번째 잘못됐네. 두 번째 끝에 보면 장애 연금 지급을 결정할 당시면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처분시야. 장애 연금 지급 결정이 처분이거든. 처분할 당시의 법이 아니라 어느 때 법. 이 사람이 두째 줄에 장애연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있지. 장애연금 지급 청구권 취득할 당시 이꼬로 뭐냐면 상대방이 장애 입었음이 확정난 시점이에요. 장애를 입었다는 게 모든 치료과 따라서 장애가 발생했다는 게 확정난 시점. 이때 법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줘야 된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확정이 났는데 뒤에 행정기관이 그냥 과거의 걸 확인차 한번 들여다보고 등급을 매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반대로 돼 있어. 장애연금 지급 청구권 취득할 당시와 장애연금 지급 결정할 때 이거 바꿔놔야 돼. 장애연금 지급을 결정할 당시 이거로 처분할 당시에 개정된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장애를 입었음이 확정이 나서 장애연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 그 당시의 법에 따라 등급을 결정해야 된다. 이게 장애 입었음이 확정된 시점, 확정. 이때가 여기 말하면 뭐야? 장애연금 확정되면 연금 지급 청구권이 이때 발생하는 거야. 응? 장애연금 지급 청구권 취득 시점이 되는 거지. 응? 그래서 이때 당시에 법에 따라 등급을 결정해야지 이후에 저 등급을 결정 내릴 당시, 응? 즉 처분할 등급 결정 내리는 여기 말 그대로 하면 장애연금 지급 결정. 응? 장애연금 지급 결정. 이게 처분이란 말이야. 응? 이거 할 당시에 바뀐 법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장애를 입었다는 게 확정이 나서 연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 그 당시에 시행 중이던 법에 따라 등급을 결정해 줘야 된다. 반대로 돼 있어요. 응? 2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1번이 맞고 그러면 답은 1번이고 2번 틀리고 3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A. 이건 나왔던 거니까 무효지? 그 다음에 4번은 4번은 하자 치유 나왔지? 근데 하자 치유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 하자 치유는 행정기관에 뭔가 지금 문장을 보면 세금구제소에 뭔가 써보내야 될 거 빠뜨리고 보냈어. 그럼 세금부가처분에 일단 위법이 있는데 하자가 있는데 이거 빠뜨린 거 행정관이 빨리 보완해서 빠뜨린 거 다시 빨리 보내주면 하자 치유가 될 수 있거든? 근데 언제까지 보내줘야 돼? 상대방이 행정심판 이게 나한테 이게 행한 조치 위법이야 하고 주장하면서 취소해달라 행정심판이나 소송하기 전에 행정기관이 보내줬어야 돼. 빠뜨린 거. 그러면 치유가 될 수 있어. 근데 여기 보니까 상고심 계류 중에 이게 결정이에요. 상고심 계류 중에 이미 소송도 한참 지내서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는 단계야 뒤늦게 빠뜨린 거 보내줬대잖아. 상고심 계류 중. 아이고 늦어도 너무 많이 늦었지. 행정기관이 보완한 조치를 했지만 너무 시간적으로 늦게 했어. 치유가 인정될 수가 없어. 상대방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하기 전에 빠뜨린 거 보완해서 보내줬어야 치유가 인정되는데 상고심 계류 중에
빠뜨린 거 통지 다시 해줬다 그래도 치유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늦었죠? 그 다음에 171번도 배운 겁니다. 그죠? 선결 문제, 공정력과 선결 문제, 민사법원. 그죠? 자, 말만 길다. 1번. 자, 민사소송이야. 첫째 줄. 그럼 민사소송 재판은 민사법원은 행정기관의 한행이 위법인지 아닌지 심사할 수 있어 없어? 위법인지 아닌지 얼마든지 심사하고 또 위법 정도까지 심사한다. 위법 정도 심사해봤더니 중대 명백해서 무효라고 나온다. 그럼 어떻게 돼? 민사법원도 이건 무효야. 효력 부정하고 자기 재판하면 되고. 그치? 취소 사유로 나오면 효력 부정까지는 할 수 없고. 그치? 이 얘기한다. 그러면 셋째 줄. 법원은 민사법원은 심사해서 무효라고 인정될 때는 이를 전제로 판단할 수 있으나 뭐 하는 거야? 이 행정처분은 무효다. 이렇게 전제 깔아놓고 그러니까 이 제기된 민사소송 이렇게 재판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응? 이거 풀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1번 맞고 취소사 이러면 효력 부정은 못하는 거고 그치? 한 거래. 자, 그 다음에 그러면 172번도 했겠다. 응? 173번도 했고요. 173번은 자 이거 아까 한 얘기 또 나온다. 아까 이 통지,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뭐 알리는 행위를 하는데 알리는 행위가 그냥 오늘도 문자 왔어. 오늘도 뭐 왔더라? 아까 여러분 휴대폰에도 왔겠지? 인천시 오늘 몇 명? 확진자? 얼마? 1800 아니야 8000 얼마라 그랬어? 8700명? 내가 사는 의정부시 오늘 1000몇백 명 나왔더라고. 응? 인천시는 아마 8000명대 넘었지? 7800명? 네. 이 문자로 통보해 왔어 나한테 행정기관이. 근데 뭐 나의 권리 의무에 무슨 뭐 권리를 발생시켜 의무를 부과하는 거야. 그냥 정보 알려주는 거잖아. 조심하라고. 그치? 이런 행위는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 즉 통지를 하는 행위라도 상대방 국민의 권리 의무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냥 정보 알려주는 행위다. 이런 거는 통지 행위라도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그냥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통지행위라 그래. 법적인 권리 의무 효과 발생시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 응? 그런 건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필요가 없는 거지. 행정위원회 국민에게 뭔가를 알림으로써 알리면 법이 정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주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 법이 정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거, 그것만이 처분이라서 통지행위로서의 처분이고 소송 대상이야. 그지? 그러면 1번 하도 많이 나오는 거라. 키워드는 당연퇴직 인사발령이지? 그럼 뭐야? 이미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돼서 공무원직 상실됐다고 한 번도 알려주는 의미밖에 없어요. 이거 당연퇴직되고 알려줘야 비로소 퇴직되는 게 아니잖아. 안 알려줘도 퇴직된 거야 이미 상대방 공무원은. 따라서 이 알려주는 행위는 법이 정한 당연히 발생한 퇴직 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해 다시 한번 알려주는 이른바 소위 관념의 통지, 즉 법적 효과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통지라서 소송 대상이들은 처분이 아니다. 당연퇴직 인사발령 엄청 많이 나와. 그지? 당연퇴직 인사발령 둘째 그때 처분이 아니다. 이겁니다. 응? 그 다음에 2번은 첫째 줄 소득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토. 이게 제목이에요. 응? 자, 소득 귀속자 다른 말로 바꾸면 누굴까요? 응? 우리가 이제 회사를 기준으로 보면 회사 있고 여기 국가에 세무서장이 있어. 그지? 국가가 있고 그다음에 회사가 있고 직원이 있고. 그지? 그러면 직원에게 월급 나가지. 얘가 소득을 얻는 월급이라는 소득을 얻는 자들이 얘가 소득 귀속자예요. 월급이라는 근로소득을 얻는 자. 응? 그런데 회사는 직원한테 월급 줄 때 어떻게 줘? 3.3% 떼고 줘. 그지? 세금을 원천 징수한다지. 월급 주기 전에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통장에 넣어주고 뗀 세금을 회사는 국가에 납부해. 그지? 얘를 뭐라고 불러? 회사를. 세금 떼는 자. 원천 징수자 또는 원천 징수 의무자 이렇게 부릅니다. 원천 징수자예요. 원천 징수 의무자. 법이 국가에서 세금 걷는 거 편하기 위해서 회사에게 의무로 명해놨어. 월급 주기 전에 3.4% 세금 떼고 줘라. 응?
그래서 뗀 세금을 국가에 내라. 그래서 얘는 회사는 국가에 대해서 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그리고 얘는 소득기속자이자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얘가 원래 세금 납부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금 낼 의무자. 원천 납세 의무자. 응? 라고 또 칭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직원이 소득 귀속자임과 동시에 원천 납세 의무자. 얘는 회사는 원천 징수 의무자. 이렇게 부른 거야. 그런데 국가의 세무서장이 뭐 한 거야? 통보를 했어. 뭐라고? 이 직원의 소득이 바뀌었다. 이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이게 원래 소득, 원래 뭐 회사 측에서 신고했던 그런 소득이 아니라 이 사람은 소득이 더 있다. 소득 금액 변동 통지를 했어요. 근데 이 경우에 누구한테 이 세무서장이 소득 금액 변동 통지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기서 보면 회사, 우리가 원천 징수 의무자에 대한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말하면 회사에게 당신 회사의 직원 누구 소득 금액이 달라졌다 통보해주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돼? 변동됐던 통지를 받고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다시 내야 될 의무가 생겨요. 그러니까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소득 금액, 직원들의 소득이 바뀌었다. 소득 금액이 변동이 있다 하고 이거를 통지하면 이 통지 행위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게 변경된 통지 내용에 따라서 다시 세금 계산을 다시 해서 다시 납부해야 될 의무를 발생. 이건 뭐야? 이거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거야. 처분이야. 그런데 여기 지금 나왔듯이 여기 뭐라고 했어? 소득 귀속자 나왔지? 여기 그대로 소득 귀속자. 소득 귀속자면 직원이야. 회사 직원. 소득 귀속자에게 대한 소득 금액 변동 통지. 이거는 그 직원에게 당신의 소득 금액이 변동됐다는 사실만 알려줄 뿐 변동된 금액에 따라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국가에 내야 될 의무는 회사에게 생기는 거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그러니까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게 대한 의무부과한 조치로 처분이 회사에 대한 관계 처분이지 직원에 대해서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처분이 아니에요. 요 둘의 관계. 그치? 자, 그럼 나오면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나오고 누구한테 했다. 이거 꼭 구별해야지. 누구한테 했느냐? 응? 그러면 2번 맞는 거야?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누구한테 했대요? 소득 귀속자에 대해서 했다 그러지? 직원한테. 직원은 그런가 보다. 이 변동된 내용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해서 다시 납부해야 될 의무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게 발생하는 것이지 소득 귀속자에게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 두 번째 줄 잘못됐어. 이거는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옵니까? 안 가져옵니까?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거 없어요. 변동 가져오는 게 아니니까 처분이 아니에요. 응? 근데 이걸 바꿔서 여기가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즉 회사에게 통지를 했다면 이 뒷말이 맞는 거야. 원천 징수 의무자인 자에게 법률상 지위에 직접 변동, 즉 새로운 의무를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처분에 해당합니다. 응? 자, 그래서 소득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 처분 아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첫째 줄 밑줄 농지 처분 의무 통지. 이게 제목입니다. 이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 땅을 경작하지도 않으면서 영농을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나라는 헌법에 이제 경자유전 원칙이 선언돼 있었어요.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농지를 소유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적발이 된 거야. 누군가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시장이 적발했다고 치자. 그죠? 시장 군수가. 그러면 그 땅 주인한테 이거 빨리 농지를 처분해라. 이 농지 처분하라고 농지 처분 의무 통지는 뭐야? 농지 처분하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 조치입니다. 응? 그래서 밑줄 농지 처분 의무 통지는 도대체 그때 처분이다. 응? 이거 의무 이행 안 하면 이거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고 이행 안 하면 이행 강제금 부과하고 응? 압류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농지 처분 의무 통지 그 자체가 행정처분. 그다음에 4번은 첫째 끝에 재임용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 만료 통지. 응? 그러면 이제 대학 교수가 있는데 대학 교수도 이제 일정 기간 기간제로 임용이 되고 기간 마치면 또 이제 근무 실적이라든지 연구 실적 뭐 이런 걸 실적 평가해서 다시 재임용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계속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4번에 보면 임용기간 만료됐다고 통지했다 그랬지. 두 번째 그거는 뭐냐면 임용기간 만료됐습니다 하고 통지만 하고 했는데 내용인즉슨 당신은 재임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첫째 줄에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라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 재임용 안 된 임용기간 만료 통보를 받은 교수가 아니 내가 왜 재임용에서 탈락하냐? 응? 나는 뭐 연구 실적도 좋고 다 이게 다 평가, 응? 실적도 좋은데 어떤 이유로 나를 재임용 탈락시켰냐 하면서 이게 소송을 냈어. 그래서 이게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냐 문제됐는데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인정한 사례로. 그래서 재임용을 거부한다는 취지로 행한 임용기간 만료됐다고 통지한 거는 처분이다. 응? 이 말 속에는 국공립의 조 교수는 일단 조 교수로 임용이 되면 그리고 이제 성실하게 근무하면 그 평가를 정당하게 받아서 재임용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자기를 재임용해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있다. 이게 이미 이 사람은 임용이 돼서 근무한 사람이에요. 근무한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기를 평가해서 재임용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이 있대. 그런데 그거를 이제 거부한 행위는 상대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이라는 뜻입니다. 응? 그래서 4번 꼭 알아두고요. 5번은 셋째 줄 이행 강제금 납부하라고 최초 독촉. 그러니까 최초 독촉인가 독촉도 여러 번 할 수 있는데 1차로 한 첫 번째 독촉은 새롭게 의무를 다시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를 유추하면 돼? 우리가 세금을 부과했는데 상대방 납부 안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독촉이라는 처분하잖아. 독촉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한다 했는데 뭐 1차, 2차, 3차 반복된 독촉을 해도 첫 번째 독촉만 상대방한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반복적인 독촉한 건 날짜만 납부하는 날짜만 연기해 주는 것이지 새롭게 의무를 부과한 건 아니다. 그치? 어디에 또 주로 나와? 대집행 명령 안 따를 때, 그치? 철거 명령 안 따르면 대집행 계고장을 보내서 다시 한번 언제까지 철거하라 의무를 부과하고 그때까지 안 하면 강제 철거 들어가겠다 이렇게 통보하잖아. 대집행 계고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행해질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 1차 계고만이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고 2차, 3차 반복된 계고는 대집행하는 날짜만 연기해 주는 거에 불과하지 새롭게 의무를 부과하는 건 없다 이랬잖아. 그지?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했는데 안 낸다. 첫 번째로 납부 독촉하는 행위 요건 처분이다. 응? 이행 강제금 납부 최초 독촉은 셋째 그대 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만 연결하면 됩니다. 나머지 다 필요 없고. 114번 하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하자.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1번의 행정심판 전치주의 뜻을 알아야 되겠지? 이건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행정심판 먼저 거치도록 법으로 정한 경우를 그렇게 말하죠. 그래 놓은 경우 무효 확인 소송할 때는 상관없어요. 그 규정 상관없이 행정심판 안 거쳐도 돼요. 취소소송 제기할 때는 거쳐야 됩니다. 취소소송이나 부작위법 확인 소송할 때는 거쳐야 돼요. 근데 무효 확인 소송할 때는 적용 안 받아요. 응? 그래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반대로 설명이 됐어. 무효 확인 소송할 때는 적용 안 받아요. 적용되지 않지만 취소 소송이나 부작위법 확인 소송할 때는 행정심판 먼저 거쳐야 됩니다. 적용됩니다. 반대로 설명이 돼서 X. 응? 그 다음에 2번은 맞지? 우리가 쭉 공부했잖아. 중대 명백서를 기준으로 무효냐 취소했냐 판단하지?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 중에는 어떤 거 있어?
중대한 위법만 있고 명백하지는 않은 경우에도 무효로 볼 수 있다 하는 사례가 있었지? 응? 하나 사례 있었잖아. 명백성 보충 요건설에 따라 결정한 사례 하나 있었어. 그지? 응? 하자가 중대한데 상대방 구제 필요성은 크고, 응? 이거 무효로 하더라도 뭐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다면 무효로 해줄 수 있다. 무효로 볼 수 있다. 이 사례 있었거든.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중대 명백설에 따라 판정하지만 객관적인 명백성설이, 여기서 객관적 명백성설은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명백성 보충 요건설에 따라 결정한 예도 있다. 응? 2번, 3번은 첫째 줄 판례는 권한 유월행위. 권한 유월이라는 건 권한이 있긴 있는데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 벗어나서, 권한을 있긴 있는데 권한을 벗어나서 하는 행위로서 넓게 보면 권한 밖의 일이니까 무권한 행위지. 근데 권한 유월행위는 무권한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뭐야? 취소 사유로 보는 게 원칙이 무효로 봅니다. 응? 원칙이 무효로 보는데 아까 뭐야? 국정원 5급 직원이 사표 냈는데 대통령이 사표 수리해야 되는데 국정원장이 수리한 거? 이거 권한 없는 자가 사표 수리한 건데 무효로 안 보고 취소 사유로 본 사례가 있지. 그러니까 반대로 돼 있어. 두 번째 질문. 의원 면직 처분하면 사표 수리. 아까 그 사건 떠올리는 거야. 네? 의원 면직 처분에서 자기가 사표 수리할 권한이 없는데도 사표 수리한 행위는 확인적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효 사유로 봐야 된다.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로. 응? 그죠? 그래서 여기서 첫째 줄에 취소 사유와 셋째 줄에 무효 사유가 바뀌었어. 위치가. 그래서 X. 그 다음에 3번은 자, 쭉 읽어. 판례는 뭐 민원 사무 처리 행정의 민원 일회 방문 처리제를 시행하는 절차 일환으로 민원 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서, 여기 핵심이야. 민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인에게 회의 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게 문장의 이제 핵심이야. 민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인에게 회의 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 안 했대. 그러면 통지 안 하고 민원 신청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해서 이제 뭐 상대방이 원하는 결정이 안 나왔겠지. 뭐 거부 처분 이런 게 내려진 거야. 응? 그랬어도 그것만 가지고는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응? 그래서 결론이 민원 조정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인에게 사전 통지 안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응? 그 민원 신청에 대한 결정이 위법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게 이제 그 민원 신청을 받고 행정청이 결정할 행위가 재량이 인정되는 재량행위인 바 상대방의 뭔가 의견을 제대로 들어보고 해야 될 사안인데 그런 걸 들어보지 않고 결정한 게 됐다면 그럴 때는 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해서 위법이 되고 취소 사유가 될 수는 있대. 그 예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이 원칙을 앞에 낸 거야.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에게 회의 일정을 사전 통지 안 했다면 결국 어때요? 상대방은 회의에 참석을 못했겠지. 상대방 회의 참석 못하고 상대방이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한 게 됐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결정이 곧바로 위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응? 그래서 해설에다 나 다 써놨지. 그 밑줄 친 게 그것만 갖고 곧바로 위법이 된다고.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위법도 아니라는 거야. 전혀 위법은 아니다. 단 어느 때는 위법이 될 수 있느냐? 뭐야? 신청받고 거부 처분한 게 행정청의 재량행위인 경우. 재량행위라면 뭔가 이렇게 참작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을 텐데 상대방이 이제 일정 통지를 못 받으니까 회의에 참여를 못했고 의견 주실 기회가 막혀가지고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유를 포함시키지 못하고 결정을 한 경우라면 이럴 때는 재량권 일탈 남용이 돼서 위법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 시험에 이게 해설해 보면 요 문제는 4번 문장에 윗부분을 낸 거고 또 어떤 시험 문제는 뒷부분을 낸 게 있어요. 밑줄 치지 않은 4번 판례에서. 풀다 보면 그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4번이 또 잘못됐죠. 그거는 그것만으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랬어. 그치? 그 다음에 5번이 맞네. 환경위원회가 안 고쳤대.
맞고. 그죠? 그 다음에 175번까지 하고 좀 쉽시다. 115번 보니까 박스 안의 내용. 자, A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합니다. 여기 저 승인 처분 이거 특허야 인가야? 응? 계획 나왔지, 계획. 계획 다 상대방이 짜온 거야. 행정청이 승인해준다. 계획 승인하는 건 인가야, 인가. 응? 계획 승인, 인가 처분하면서 이거 했어요? 했어요. 아, 부담이구나, 부담. 응? 부담이라서 다 했나 보다. 176번은 안 했겠다. 그러면 자, 116번 박스 안의 내용. 박스 봅시다. 갑은 잘 모르는 단어. 녹지 지역의 용적률, 이거 잘 몰라도 돼. 응? 용적률 제한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숨기고 마치 그 법이 정한 제한을 충족하는 것처럼 가장해서 행정청의 허가시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하면 상대방은 자기가 법이 정한 요건에 안 맞는다는 걸 알면서도 마치 법이 정한 요건을 다 갖춘 것인 양 충족하는 양 허위로 신청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청이 제대로 살피지 않고 허가를 내줬대요. 응? 그래서 두 번째 끝에 행정청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내줬대. 그 후 행정청은 갑의 신청이 이와 같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허가가 나갔다는 걸 뒤늦게 알고 이거는 하자 있는 허가였다. 맨 처음부터. 그죠? 그래서 허가를 취소. 응? 직권 취소했다 그러지? 그런 사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한테 잘못이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상대방의 잘못이 있으니까 신뢰보호 고려할 필요 없이 취소, 직권 취소해도 문제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 있지. 여기도 뭐 그런 게 있나? 행정청도 이거 제대로 살펴봐야 될 의무가 있지 않냐. 상대방이 속임수 써서 신청하는지 이거 제대로 살펴봐야 될 의무가 있지 않냐. 물론 행정청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니지만 가장 기본이고 상대방이 거짓으로 허위 신청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허위 신청이 있는 한 행정청에 잘못이 있다 그래서 그것에 앞서 상대방의 허위 신청이 더 중요해요. 응? 자, 일단 질문을 봅시다. 1번. A의 허가 취소는 철회가 아니라 취소다, 진짜. 왜? 애시당초 건축허가 요건은 못 갖췄는데도 허가가 나간 거라 처음부터 원시적인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하자 있는 허가 처분을 나중에 취소하는 거니까 진짜 취소지 철회가 아닙니다. 1번 맞죠? 철회가 아니라 취소다. 맞다. 2번도 맞지? 상대방 지가 거짓말했으니까 신뢰보호 원용이라는 건 주장하는 거야. 자기 신뢰보호 원용 이꼬로 주장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신뢰보호 해달라고. 2번도 맞고 3번은 직권 취소는 별도의 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되잖아.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취소할 수 있고 그리고 법의 근거 없이 취소했다는 점만 갖고 위법되는 건 아니다. 문제 없고 4번은 자, 이때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자기가 직접 신청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허가 신청을 다 맡겼어. 위임을 해서 그 위임받은 자가 신청을 했는데 이때 본인이 잘못이 없더라도 위임받아 신청하는 자가 잘못이 있으면 그건 본인의 잘못과 똑같이 봅니다. 전체를 묶어서 잘못으로 취급하죠. 따라서 갑은 잘못이 없지만 위임받은 을이 신청했는데 을이 거짓말을 했다면 이때는 가까울 모두 다 합쳐서 귀책 사유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4번 문제였고 그러면 5번이 답인데 5번은 뭐야? 5번은 행정청이 뭐야? 상대방 국민이 신청한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행정청이 좀 더 조사하고 해서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허가 조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펴서 허가를 결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청 잘못으로 건축허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건축허가 취소한 건 위법이다. 아닙니다. 물론 행정청도 근데 보통의 경우 행정청도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 상대방의 잘못이 기본적으로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행정청이 좀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허가 취소한 건 위법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행정처도 비난받을 거는 비난받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5번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거기 판례 해설해 보면 뭐 나왔어? 응? 행정청도 제대로 조사하고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신청한 국민 측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법을 피해가려는 거 이걸 어떻게 돼? 정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허위 신청을 거짓말했다면 애초부터 위법하거나 취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상대방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자, 이런 논리를 적용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윤석열 부인이 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이렇게 이력서, 경력서에 허위 기재 이렇게 냈지만 대학 측에게 왜 이거 제대로 조사 안 했느냐? 이거 탓하기 이전에 신청서에 허위 신청 경력상을 허위로 신청한 사람이 우선 잘못이기 때문에 이미 지난 일이지만 임용이 취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응? 그죠? 우리가 대학교에 박사학위 논문 냈는데 논문 문제 없다고 통과시켰다 대학이? 그럼 대학이 제대로 된 논문이지 심사해 제대로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냐? 내가 표절을 했고 이렇게 엉터리를 쓴 논문이라 하더라도 니네가 심사를 잘했어야지. 니네가 심사 잘못한 거니까 이거 취소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안 된다. 내 스스로가 애시당초 허위에 뭔가를 잘못 냈다면 그걸 이유로 들어 취소하는 거 받아들여야 돼. 어쩔 수 없어. 그지? 그런 논리와 같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